네, 장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4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 26분 17초 구간 나타내고 있네요. 양쪽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수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종가 수준입니다. 현재 0.14% 오름세 보여주면서 2,406.92포인트,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3포인트 정도 오른 수준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장중 내내 2,400은 유지가 됐습니다. 2,403포인트가 오늘 장의 저점이었고요. 거의 변동성이 오늘 크지 않았습니다. 변동폭이 20포인트도 안 됐는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오늘 거래 대금이 6조밖에 안 됩니다. 거의 연초 수준인데요. 연초에도 한 며칠 정도 6조 원대 기록한 날이 있는데 상당히 거래가 많이 줄어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좋습니다. 어제 좀 하락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800선 지지에 대한 의지 강력하게 나타내면서 현재는 1.77% 오른 815.24포인트 선에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고요. 이번 주는 짧게 3거래일 이루어졌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수치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 코스닥은 한 3% 정도 밀린 게 되고요. 유가증권 시장 주봉 흐름 보시면은 거래소도 한 2% 정도 주간 기준 오늘은 약세 흐름으로 마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하한가 종목은 하나 있습니다. 상한가부터 보시면은 휴맥스 홀딩스, 엑스게이트, PPI, 우리로, 이미지스 이렇게 총 5종목 코스닥에 있는 이 5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키워드는 양자 컴퓨팅 이쪽이 상당히 좀 강하고요. 전기차 충전소 키워드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새로운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개발이 됐다. 그리고 학술지에 게재했다라는 내용의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들썩이는 양상이었는데요. 이 엑스게이트가 가장 민감한 양자 컴퓨팅 관련된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결국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시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로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이쪽도 같이 묶입니다. 즉 간접적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특히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22% 정도 급등하는데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파워로직스가 투자한 회사 EYL이라고 있는데 비상장입니다. 이쪽이 이 양자 컴퓨팅 개발하는 연구팀과 함께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양자 컴퓨팅 후발주자를 찾는 분위기까지 형성됐다라는 점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 휴맥스 홀딩스는 오늘 전기차 충전소 테마에 또 대장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어제 발표를 하면서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도 한미약품이 7%나 급등을 하는 양상이고요. 그 밖에 SK바이오팜,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의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았고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치료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동안에 가파른 하락 움직임 보여줬다면 오늘은 또 가파르게 오릅니다. 인벤티지랩이 두 자릿수 때 11% 급등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펩트론도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10% 정도까지 오르면서 긴 양봉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릭스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올릭스도 오늘 장에 강한 모습 10%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또 의료 AI라든지 단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10월 6일 금요일이고요.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끝까지 좀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됐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안정적인 상승권 내 흐름이었고 또 새로운 테마주들, 이 중소형주들 활발했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래 대금이겠죠. 양시장 합해서 10조 겨우 넘는 수준이니까요. 오르든 내리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보다는 개별 종목에 따라서 짧게 매매하는 플레이가 최근 들어선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흐름부터 보시죠.
어제도 일본 증시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안정적 반등세를 띄었습니다. 오늘장에서 일본 증시 전고래일 대비로는 좀 밀렸네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일본은 최근에 미증시와 연동이 상당히 강력하게 됩니다. 그 오르는 폭도 그렇고요. 하락할 때 그 폭도 간밤 미증시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는데 니케 225 지수는 그대로 반영을 하며 0.26% 하락한 3994.64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3만엔선 초반 기록하는 모습, 그동안의 가파르게 반등 움직임 나타냈는데 오늘장에서 재차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는 다소 잠잠했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중국 증시가 휴장이어가지고 홍콩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도 그동안은 좀 부진한 흐름에 가파르게 하락했었는데 오늘장은 1% 정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1.2% 오름세 17,400선대에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변국 흐름 봤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입니다. 우리 증시 올라서 좀 좋긴 한데 다만 원달러 환율에서는 노이즈가 있을 만한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제자리를 찾아가나 보다 하셨을 텐데요. 낙폭이 슬슬 좁혀들더니 결국에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 거래 마쳤거든요. 보시면은 낙폭이 60전밖에 안 됩니다. 1,349원 90전에서 거래 마쳤으니까 거의 1,350원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자면 장 초반에 1,345원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슬슬 낙폭을 줄이면서 이렇게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또 쉽게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않네요. 국내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한 주를 마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지루했던 하락 이후에 모처럼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사흘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전장 대비 0.21% 그리고 포인트로 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종가상으로 2408.73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면요. 이 상승으로 출발하고 나서 11시 구간 그리고 2시 구간 정도 약간씩 변동을 보이긴 했는데 급등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씩은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이렇게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외국인의 매도 공세를 방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뚜렷하게 3천억 원 이상 이렇게 파는 모습이었죠. 이런 가운데 개인하고 기관 쪽에서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는데 개인이 1,3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800억 원가량 순매수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상승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상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의약품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강한 업종이었습니다. 바이오 투톱의 강세 덕분이었고요. 2% 넘게 뚜렷한 상승으로 2.35%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 목재 쪽에서도 강했는데 대표 종목인 영풍재지의 강세 덕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종이 목재 2.21% 상승으로 이렇게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 뒤로 비금속 광물과 금융 1.4% 안팎의 상승,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1.2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전기전자 쪽이 특별히 좀 약세였습니다.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정도가 약세 마감됐기 때문이죠.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0.81% 이렇게 1% 가까이 밀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화학업종 0.27% 그리고 뒤를 이어서는 유통과 제조, 운수, 창고 업종이 소폭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약했습니다. 초반만 해도 상승권이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내려갔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1% 넘게 뚜렷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66,000원에서 오늘장을 마치게 됐고요. SK하이닉스 상승이기는 한데 상승 탄력 크진 않았습니다. 보합권 수준이죠. 강보합권에서 124,400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 의미 있는 움직임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 비해서는 후반이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소폭 하락이었죠. LG에너지솔루션이 0.75% 밀렸고요. 아래쪽에 LG화학 보시면 이쪽도 0.5%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50만 원대 이탈하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삼성 SDI가 요새 유독 더 약하죠. 낙폭이 더 컸습니다. 삼성 SDI는 전장 대비 1.64%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48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은 채로 장을 마치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잘 내준 쪽이 오늘장 제약바이오 쪽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흘 연속 상승으로 장을 마쳤죠.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1%대 강세로 73만 원대 넘어서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셀트리온이 아주 크게 올랐죠.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입니다. 전장 대비 거의 4% 가까이 크게 끌어올리면서 장을 마쳤는데 종가상으로 13만 7천 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실적 기대감으로 양호한 흐름이었는데요. 특히 기아 쪽이 강세를 보였죠. 기아의 종가 보실까요? 전장 대비 기아는 뚜렷하게 상승입니다. 2%를 올리면서 85,2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KB금융도 봐야 할 텐데 은행주들의 견고한 이익 체력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기대감 등 이 증권사의 호평으로 은행주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KB금융 아주 강했죠. 전장 대비 4% 넘게 급등했습니다. 4.1%를 올리면서 55,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제약바이오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비만 치료제 열풍이 불게 되면서 국내 제약업계도 이쪽으로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일라이 릴리 이 회장이 2025년에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런 열기에 더 불을 붙였는데요.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를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 한 대 묶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종목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구두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한미약품부터 강세 종목들이 워낙에 좀 많았습니다. 한미약품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든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구두로 설명드리면 한미약품과 일동홀딩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종목이 7% 안팎의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도 대웅제약부터 대원제약, SK바이오팜, 녹십자홀딩스 등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대표적인 거래소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제히 강세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 밖에도 코스닥 쪽에서도 강했던 종목들 많은데 특히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 그리고 나이백 같은 종목 비만 치료제로 최근 장에서 언급이 자주 됐던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특별히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로 가보실 텐데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도 소위 역대급의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함께 완성차의 주가 흐름도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좋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주들의 종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먼저 그중에서도 DIC 이 종목은 7% 올리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DIC뿐만이 아니죠. 강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신 시스템 같은 종목도 오늘자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상승폭이 이에 못지않았죠. 7% 올리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두올 같은 종목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올 보시면 전장 대비 5.74% 올리면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현대오토에버 정도까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전장 대비 뚜렷한 상승으로 장을 마쳤죠.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묻어 있습니다. 전장 대비 5%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사흘 만의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코스닥 지수 1.9% 크게 올렸습니다. 포인트로도 15포인트를 올렸고 종가는 816.3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 보시면요. 오전부터 가파르게 올라서더니 12시 구간에 고점으로 818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크게 변동은 나오진 않았죠. 오장에서는 그 수준에서 횡보세를 쭉 보이다가 그 부근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거래소와 반대로 외국인이 좀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 1,800억 원 이상 뚜렷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기관까지도 덩달아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580억 원가량 순매수였고 개인만이 뚜렷하게 팔았습니다. 개인은 2,3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서 약간 좀 엇갈림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랐는데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모두 다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어제 급락했던 포스코 DX 이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제 가장 크게 올랐던 LNF가 좀 낙세를 보였죠. 일단 포스코 DX 보시면 전장 대비해서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LNF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전장 대비 1.36% 내리면서 15만 9천 원대 다시금 16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가겠던 제약바이오 오늘 쪽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중에서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면요. 전장 대비 3.9% 올렸습니다. 61,3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HLB도 상승하면서 시총 순위를 높였는데 오늘 장 알테오젠 정도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뚜렷하게 상승이었죠. 5.73%를 뽑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종가는 68,300원에서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약했던 쪽이 상대적으로 엔터주들이죠. JYP 엔터가 좀 내려갔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종가 확인해 보시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전장 대비 1.26% 내리면서 11만 원에서 정확히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역시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장 대비 뚜렷하게 이쪽도 내려가는 모습 최근에는 상당히 좋지 않죠. 1.83% 내리면서 13만 9,4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초전도체 확인해 보실 텐데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번에 초전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1,000만 지원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기록했는데 대표 종목들 보겠습니다. 일단 서남과 모비스,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 강세 나왔고요. 파워로직스는 특히나 오늘장 추후에 언급해 드릴 텐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면서 특히 급등했죠. 24%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양자 컴퓨터 종목들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이 초전도체 이후에 이 강세를 보였던 또 다른 테마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함께 움직였죠. 이번에 정보출연연구소인 기초과학연구원 양자 나노과학 연구진이 신개념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쪽 관련주들 상한가가 속출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장 마쳤죠. 오늘 장 종가는 4,97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 PPI나 우리로 같은 종목도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PPI 보시면요. 전장 대비 똑같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종가는 2,85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로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 보시면 이쪽도 역시 상한가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는 2,105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이 밖에도 KCS나 드림시큐리티, 코위버 같은 종목도 두 자릿수 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북미 법인이 이번에 밝힌 내용인데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따라가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휴맥스 홀딩스가 상한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 비슷한 종목들이죠. 휴맥스와 Y2솔루션 같은 종목도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 뒷심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특징주로 오늘장 삼성 인간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간형 반도체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검사기를 연구 개발하는 트윈 같은 종목이 오늘자 거의 20% 솟구치면서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13,12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AI 진단 기업인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종목도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15%를 올리면서 22,4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센서 기업인 센코 정도까지 확인해 보시죠. 센서 기업인 센코가 전장 대비 10% 가까이 크게 올리면서 3,290원에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